자, 그러면 여러분은 회사에 모든 걸 기여를 하고 있죠. 시간과 에너지 뭐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고 오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월급을 열심히 모아봤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월급을 가지고 왜 집값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 논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사회적 근거 자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재밌게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돈 공부, 사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개인들은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 아파트가 뭐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오르면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사촌들끼리도 뭐 명절에 모이면 아시겠지만 질투하고 시기하고 집에 가서 욕하고 부부싸움하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집값이 급등하는 건 사회적 문제일 수 있고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오를까? 도대체 집값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오를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문득 밖에 나가서 세상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는 억 단위로 오르잖아요. 한 1억, 2억, 막 진짜 많이 오르면 10억, 비싼 아파트는 더 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로 출근 어디로 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뭐 일자리가 뭐 강남에 대략 한 뭐 통계마다 다릅니다만 한 150만 개, 뭐 광화문 을지로에 한 80만 개, 뭐 마포구에 한 40만 개, 판교에 또 10만 개, 또 마곡지구에도 있고 일자리가 굉장히 다수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멋진 사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사옥들 거래 사례 등기부등본 떼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얼마인지 파악해 본 분 계세요? 최근 5년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제가 아는 최근 사례요, 실제 사례인데 이건 뭐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분은 중소기업도 약간 안 돼요. 작은 기업이신데 굉장히 컨텐츠 하나가 잘 되셔서 얼마 전에 이 사옥을 250억에 사셨어요. 한 사신 지가 6년?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매각가가 520억이에요. 제 말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건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제가 특정 건물은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심한 건물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오른 거예요? 270억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거 갖다 욕을 먹느냐? 안 먹습니다. 제가 이분을 비난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270억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옥이, 땅값이랑 건물 가격이 250억에서 520억이 됐고 누가 사갔어요. 그럼 나중에 사간 분은 나중에 더 비싸게 팔겠죠. 여러분, 요 돈 어디서 온 거예요? 은행에서 온 겁니다. 은행에서 온 거예요. 해당 기업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고 산 거예요. 그 대출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증담보에서 옵니다. 그럼 이 회사의 담보는 무엇일까요? 네, 회사의 매출, 직원들을 포함한 회사의 매출이에요. 그럼 재밌는 결론이 하나 나와요. 이분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물론 신용대출, 담보대출이 합쳐요. 자세히 알아보시면 이때 분명히 직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성과물과 직원들의 존재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런데 사옥을 팔 때 차익 270억이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분이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공장에서 일할 때 힘드시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그 공장 부지 파악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랐나. 공장 부지요, 50억짜리가 100억 넘어가는 경우가 부득이수예요. 그 돈 여러분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럼 그 돈 어디서 왔을까요? 예, 그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사장님께서 대출을 받아서 거기다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 공장 운영 누가 했죠? 직원들이 같이 했잖아요. 저는 리더분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월급이 왜 못 따라가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처럼 월급은 안 올려줘요. 그런데 사옥이 올라가는 걸 직원들한테 배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비를 훨씬 더 잘할 겁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어디까지나 담보 제공 역할도 하고 회사의 성장의 역할도 하고 사옥을 소유할 수 있게도 해주고 나중에 차익이 만들어주는데도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이라는 중간 수수료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게 자본주의의 과정이에요. 왜냐면 그 사옥이 잘못돼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사옥이 나중에 마이너스가 나도 직원들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받죠. 회사가 망하면 나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회사에 모든 걸 기여를 하고 있죠. 시간과 에너지 뭐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고 오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월급을 열심히 모아봤자 아파트의 근간인 땅값 상승률을 못 따라가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뭔가 만들어져야 돼요.
뭔가 만들어지려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공간에 뭔가 지어야 됩니다. 없던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려면 새로운 돈이 필요하죠. 새로운 돈을 여러분한테 징수할 수는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징수는 어려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제가 갑자기 500만 원씩 징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표해 주시겠어요?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번에 재난지원금 기부율이 0.1%도 안 됐던 건 아시죠? 사람들은 돈 안 내요. 말이랑 행동 달라요. 안 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화폐나 채권을 발행을 해서 화폐량을 늘려서 정부에 새로운 돈을 갖춘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 자유시장에서 기업들은 서로 경쟁을 해요. 더 좋은 곳에 사옥을 갖고 싶고 더 좋은 곳에 사옥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회사끼리 어울릴 수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양질의 인력을 뽑으려면 좋은 입지에 회사가 있어야 돼요. 회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방에 좋은 땅 놔두고 강남으로 몰려드는 게 아니에요. 판교가 인기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질의 인력이 정말 최고의 자산이거든요. 자, 그럼 서로 경쟁이 일어나요. 좋은 공장 부지, 좋은 사옥을 갖고 싶어 하죠. 어떻게 돼요? 올라요, 가격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옥이 차익이 생기죠. 차익이 생기면서 화폐량이 증가가 돼요. 증가한 화폐가 계속 올라간 가격에 들어가니까요. 은행을 통해서, 채권을 통해서, 담보를 통해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월급은 올라가지 않아요. 왜? 회사는 그 땅과 사옥을 사기 위해 받았던 담보의 대출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이라고 하실 거 알아요. 하지만 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대출이자를 먼저 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우리 노동에 관한 우리 아시죠? 우리 고용에 관한 법률이 왜 이렇게 엄격해졌을까요? 예전부터 공장주나 사업주들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최우선시 했다면 왜 노무사가 생겨났고 왜 인건법이나 고용법이 생겨났을까요? 우선시 안 했었거든요. 최대한 많이 땡겨서 최대한 많이 가지려 그랬어요. 일본에서도 엄청 심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회사는 본인들의 어떤 자산 축적이 최우선이에요. 기업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이윤 창출이에요. 그 이윤에 여러분이 만든 매출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대차들, 여러분 재무제표를 봐보세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일단 어떤 사옥이나 땅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을 담보로 한다면 너무 좀 비약이 심하지만 여러분이 포함된 회사의 덩치를 담보로 해서 사옥을 사고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서 그 차익을 회사가 다 흡수를 해버리죠.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배분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 여러분이 일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보금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 여러분이 일을 해주고 있는 회사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인플레이션의 결과물이 집값인데 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걸 월급으로만 충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떨어지고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회사가 참 고맙잖아요. 월급도 주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잖아요. 하지만 그게 공짜가 아니죠. 또한 회사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만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 제공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내 것을 갖는 가치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태까지 회사에 내 시간과 에너지, 노동력만 갖다 바친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뭐죠?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소유권의 권리.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사실 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소유권의 권리의 도전 기회가 있습니다. 뭐예요? 주택 구매나 상가 구매나 기타 부동산에 대한 구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한국은. 자, 그런데 문제점은 이거죠. 회사도 사옥이 마이너스가 나거나 땅값이 떨어지면 피해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하기 싫은 거잖아요. 여기서 불공평한 게 뭐냐면 회사는 법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매수한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져도 여러분이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 매출이 일어나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파산이 돼버리면 되는데 개인은 가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훨씬 커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실 자체를 되게 망각을 많이 하세요. 회사가 나를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어떤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만 아세요. 뭐 회계과나 아니면 총무과의 어떤 그런 관련 보직을 갖고 계신 분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멀리서 방법을 찾지 마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회사를 보세요. 여러분 회사가 부자잖아요. 국가가 부자잖아요. 그분들이 뭘로 부자가 됐죠? 예, 남의 노동력, 남의 시간과 인플레이션으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시간과 노동력은 스스로 확보가 돼 있으세요. 내가 나를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럼 남을 고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남의 시간과 남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과 소유권을 통한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 저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기간 동안에 그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시잖아요. 이래라 저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던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찍었어요. 생각 안 해보신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가셔서 못 믿겠으면 뭐 회계과에 아시는 분 계시면 우리 회사 사옥이 가치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나 여쭤보세요. 이웃집이나 사촌이 집으로 몇 억 벌었다 그러면 잠이 안 오면 막 저주를 퍼부으시잖아요. 그럼 사옥이 오른 건, 사옥이 500억이 오른 건 괜찮아요? 회사니까, 남이니까, 어차피 부자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천민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것도 억울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고관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